여러분, 속마음을 남에게 털어놓는 순간, 그것은 나를 향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을 때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되는지 그 냉혹한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어요. 그 친구한테만큼은 다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힘들다고, 아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털어놓은 그 말이 동네방네 소문이 되어 돌아왔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사실 이것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이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겪었을 일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그것이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경험 말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 타인에게 공격받을 빌미를 제공한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안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도 알게 되실 겁니다. 왜 사람들은 내 비밀을 지켜주지 못할까? 우선 한 가지 사실부터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은 비밀을 지키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비밀을 듣고 나서 그것을 타인에게 말하지 않고 견디는 평균 시간은 47시간이라고 합니다. 이틀도 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인간은 본능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특히 그 정보가 흥미롭거나 자극적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이나 약점은 다른 사람에게는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비밀을 아는 것은 권력입니다. 당신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당신보다 우위에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우월감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한 70대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을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술을 마셨죠. 어느 날 제가 투자에 실패해서 노후 자금에 구멍이 났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만큼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 뒤 다른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알게 됐습니다. 제 돈 문제가 모두에게 알려져 있더군요. 심지어 제가 말하지도 않은 내용까지 덧붙여져서요. 저 사람 이제 생활도 힘들다더라라는 식으로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을 신중히 하고 행동을 민첩하게 한다. 여기서 말을 신중히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고민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문제로 바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민을 진심으로 자기 일처럼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나도 힘든데? 이 사람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이건 누구한테 말해도 되겠네.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동정은 존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더 가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말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털어놓으면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도와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취약성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 친밀감이 생긴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당신을 약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60대 여성분의 경험담입니다. 교회 언니들과 정말 가깝게 지냈어요. 함께 기도하고 고민도 나누고요. 그런데 제가 우울증 때문에 힘들다고 말한 뒤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처음엔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라고 했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나중에는 모임에서도 저를 빼고 만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강한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약한 사람의 에너지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둘째, 당신의 힘듦을 듣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는 부담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기 문제로 이미 지쳐 있습니다. 남의 고민까지 들어줄 여력이 없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여록과 보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불행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것이 자신의 행복을 상대적으로 빛나게 해주지 않는 한. 냉정한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이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게 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공감과 이해를 바라는 것은 환상입니다. 100% 이해받는다는 착각.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만큼은 나를 완전히 이해해 줄 거야. 배우자든 오랜 친구든 형제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100% 이해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관점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도 상대방은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이라는 필터를 통해서만 당신을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이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칩시다. 상대방이 자식과 관계가 좋다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닐까? 반대로 상대방도 자식 문제로 힘들다면 나도 힘든데 저 사람까지 왜 이러나 하고 짜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원하는 이해는 얻지 못합니다. 장자는 장자에서 이런 우화를 들려줍니다. 어느 날 해자가 장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가 즐거운지 알 수 있소?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른다는 걸 알 수 있소? 이 우화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타인의 마음을 완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타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타인도 당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이 사람만큼은 하는 특별한 기대 말입니다. 한 75세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 마음을 100% 이해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요. 그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오히려 편해졌어요. 사람들한테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할 일도 없더라고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입을 열수록 약점이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왜 속마음을 말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겠습니다. 당신이 속마음을 털어놓는 순간 그것은 기록됩니다. 상대방의 머릿속에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필요할 때 꺼내어질 수 있습니다. 한 68세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시누이와는 관계가 괜찮았어요. 명절 때마다 만나면 차 한 잔 마시며 수다도 떨고요. 한 번은 제가 남편이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걱정이라고 했어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죠. 그런데 몇 달 뒤 재산 문제로 의견이 엇갈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누이가 그러더라고요. 오빠 건강도 안 좋다면서요? 무리하시면 안 되죠.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실제로는 당신 남편 얼마 못 가니까 재산 처리에 목소리 낮춰라는 뜻이었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당신이 한 말은 무기가 됩니다.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계획을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패했을 때 조롱거리가 되고 성공했을 때는 시샘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건강 문제든 경제 문제든 자식 문제든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털어놓는 모든 것은 잠재적인 약점이 됩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당신을 향한 칼날이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뭘까요? 당신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 덧붙여진다는 점입니다. 건강이 안 좋다고 했을 뿐인데 소문은 중병에 걸렸다가 됩니다. 투자에 실패했다고 했을 뿐인데 파산 직전이라는 소문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이야기를 전달할 때 자신도 모르게 과장합니다. 더 극적이고 재미있게 만들려는 본능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서 다음 사람으로 전달될 때마다 이야기는 점점 더 왜곡됩니다. 결국 원래 당신이 한 말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동네방네 퍼지게 됩니다. 침묵이 주는 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혼자 모든 것을 사귀며 고독하게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침묵은 고독이 아닙니다. 침묵은 힘입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함부로 열지 않고 소중하게 보관한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지만 뇌동하지 않는다. 사람들과 어울리되 자신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게 대하지만 속마음은 단단하게 지킨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처세술입니다. 한 70대 남성분이 들려주신 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한테 다 털어놨어요. 힘든 것도 화나는 것도.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까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가볍게 인사하고 날씨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속은 안 보여주고요. 그런데 이게 더 편해요. 이 말씀이 슬프게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슬픈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함부로 드러내고 상처받는 사람과 자신을 지키며 평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침묵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첫째, 침묵은 당신을 미스터리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존중하게 됩니다. 둘째, 침묵은 당신에게 관찰의 시간을 줍니다. 말하느라 바쁘지 않으니 상대방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진심인지, 누가 가식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셋째, 침묵은 당신의 에너지를 지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면 기운이 빠집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그 에너지가 내 안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치유하는 법. 그렇다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건 너무 가혹한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위로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방법 말입니다. 첫째, 글로 쓰십시오. 일기든 편지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종이에 쏟아내십시오. 이것은 놀라운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표현적 글쓰기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감정을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글을 쓰면 혼란스러운 감정이 정리됩니다. 나는 왜 화가 났을까? 나는 진짜 무엇이 서운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답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자연과 대화하십시오.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 앉아 나무를 보거나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자연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퍼뜨리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함께 있어줄 뿐입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힘들 때는 집 앞 공원에 나가요. 벤치에 앉아서
그냥 나무들을 봐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사람한테 말하는 것보다 나아요. 셋째, 시간에 맡기십시오. 모든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밀려왔다가 반드시 빠져나갑니다. 지금 당장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잦아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기억조차 사라질 것이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일도 한 달 뒤에는 그 강도가 약해질 것입니다. 1년 뒤에는 희미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굳이 누군가에게 말해서 그것을 더 크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넷째,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이것을 말하면 내가 나아질까 아니면 더 복잡해질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묵이 답입니다. 혼자 있음과 외로움의 차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속마음을 말하지 말라는 건 결국 혼자 살라는 얘기 아닌가? 아닙니다. 혼자 있음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에게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할 곳이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반면 혼자 있음은 선택입니다. 스스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에 대하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왜 그럴까요?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나 위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스스로를 달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혼자 있으면 자신의 생각과 마주해야 하는데 그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한 72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늘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혼자 있는 게 싫었거든요.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 그 친구들 대부분은 진짜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냥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상대였죠.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요. 책도 읽고 생각도 정리하고 이게 진짜 내 시간이구나 싶어요.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습니다. 그 사이에 잠시 인연을 맺을 뿐입니다. 그 인연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실망할 일도 상처받을 일도 줄어듭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래도 가족은 다르지 않나요? 배우자나 자식에게까지 속마음을 숨겨야 하나요? 안타깝게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당신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찌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65세 여성분의 경험담입니다. 남편한테는 다 말했어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슬펐는지, 지금도 그 상실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지. 그런데 어느 날 부부 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엄마 생각에만 빠져 있으니까 나한테 신경을 못 쓰는 거야. 그 순간 너무 배신감이 들었어요. 내가 가장 아픈 부분을 무기로 쓰다니. 이것이 현실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당신의 약점을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 그 약점을 찌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하면 자식은 처음엔 걱정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우리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로 바뀝니다. 부모가 외롭다고 말하면 자식은 처음엔 안쓰러워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부담스럽다고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으로 바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온전히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를 섬길 때는 부드럽게 간언하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공경함을 더하고 거역하지 않는다.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기대하지 마라입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힘들고 그들 나름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위로해 줄 거라는 기대는 환상입니다. 오히려 그 기대가 관계를 망칩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소통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마음을 열어라. 솔직하게 말해라. 감정을 표현해라. 하지만 이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할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다. 왜 그럴까요? 침묵은 자기 통제의 표현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해가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한 69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힘들면 친구들한테 다 말했어요. 그런데 말하고 나면 오히려 더 힘들더라고요. 친구들이 이렇게 저렇게 조언하는데 그게 또 스트레스였거든요. 요즘은 그냥 말 안 해요. 괜찮아, 잘 지내라고만 하죠. 실제로 힘들어도요. 그게 더 편해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말할 필요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고민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을 남에게 나눠줄 필요 없습니다. 당신만의 성을 지키십시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유명한 비유를 남겼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 체온을 나누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픕니다. 그렇다고 멀어지면 추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말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받습니다. 속마음까지 다 드러내면 약점이 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단절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적당한 거리입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게 대하되 속마음은 단단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친절하되 모든 것을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만의 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성입니다. 함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문을 열면 침입자가 들어옵니다. 겉으로는 친구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당신을 공격할 수도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성문을 굳게 닫으십시오. 필요할 때만 조금 열고 다시 닫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한 76세 할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거요. 남이 지켜주지 않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요. 그래서 요즘은 내 마음 문을 함부로 열지 않습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이더라고요. 고독은 약점이 아니라 선택이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외톨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친구가 없다고 무시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스스로 선택해서 고독을 누리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존엄할까요? 빅토르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마지막 하나는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다. 당신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외로운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혼자 있지만 충만한 삶을 살 것인가. 고독은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의 표시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한 70세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이 다 모임에 나가는데 나만 안 나가니까 처음엔 불안했어요. 저 사람들이 나 없이 뭐라고 할까? 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들 나 없어도 잘만 떠들고 잘만 지내요. 나도 그 사람들 없이 잘 지내고요. 이제는 굳이 억지로 어울릴 필요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것이 자유입니다. 타인의 평가로부터의 자유. 관계에 매이지 않는 자유.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속마음은 당신만의 보물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속마음을 남에게 말하면 안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당신의 속마음은 보물입니다. 그것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함부로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소중한 것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속마음은 진주입니다. 당신의 고민, 슬픔, 두려움, 희망. 이 모든 것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이루는 소중한 조각들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던져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속마음을 진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돌멩이 정도로 봅니다. 아니, 어쩌면 가십거리 정도로 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귀한 것을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야 합니까? 노자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숨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중하게 보관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속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함부로 꺼내 보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만의 보물 상자에 고이 간직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한 73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 마음을 다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솔직한 거라고요. 근데 나이 들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소중한 건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말로 다 꺼내면 가벼워져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말로 꺼낸 순간 그것은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당신만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당신의 속마음은 당신 안에 있을 때 가장 빛납니다. 이제는 당신을 지킬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속마음을 남에게 말하는 순간 그것은 약점이 됩니다. 사람들은 비밀을 지키지 못합니다. 당신의 고민은 그들에게 이야깃거리일 뿐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100% 이해받는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관점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고독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입니다. 당신의 속마음은 보물입니다. 함부로 남에게 주지 마십시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상처받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지키며 평온을 누릴 것인가.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조언을 들려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고독을 찾고 어리석은 사람은 군중을 찾는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당신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함부로 마음을 열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당신 자신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어떤 순간에 속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속마음을 털어놓고 후회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